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경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두 팀이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할 게임이 아니에요. 실제 기업 전략에 대한 정말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는 실전 훈련 같은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그 교훈이 뭔지 찾아보시죠. 자,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리고 성장을 극대화하는 전략. 여러분 생각엔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전략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팀의 운명,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오늘의 두 경쟁자입니다. 먼저 1팀은 수익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중한 전략가, 수익성 승자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2팀은 시장 점유율을 노리는 공격적인 제국 건설가, 물량 승자입니다.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두 팀이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들고 출발선에 선 거죠. 자, 그럼 1라운드 호황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한창 좋을 때 효율이냐 규모냐 이 두 전략이 어떻게 맞붙었는지 한번 보시죠. 결과 한번 보실까요? 와, 매출액만 보면 이 팀이 2조 6,340억 원으로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영업이익을 보니까 1팀이 3,731억 원으로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판 건 2팀인데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번 건 1팀이라는 거죠. 이거 1라운드의 진짜 승자는 누구라고 봐야 할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수익성이에요. 1팀의 영업이익률이 16.4%였는데 2팀은 13.7%에 그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물건을 팔아도 1팀이 이익을 남기는 효율이 훨씬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위당 원가. 이 팀이 공격적으로 막 설비를 늘리다 보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원가가 1팀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결국 물건을 더 비싸게 팔았는데도 이 높은 원가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팀의 이 성장 전략에는요, 이 숫자들 뒤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손익 분기점, 우리가 BEP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팀은요, 무려 1조 8,400억 원어치를 팔아야 겨우 본전치기를 하는 구조였어요. 1등보다 훨씬 높죠? 이게 시장이 좋을 땐 뭐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꽁꽁 얼어붙는다? 그럼 이 팀이 훨씬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제 2라운드 폭풍의 시기로 넘어갑니다. 경제 환경이 180도 뒤바뀐 이 상황에서 긴축이라는 함정이 어떻게 이들을 덮쳤는지 한번 보시죠.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닥쳤습니다. 경기 침체로 판매량은 뚝 떨어지고 유가는 110달러까지 치솟아서 원가는 폭등하고 금리는 무려 15%까지 올라서 빚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두 팀의 선택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1팀은요, 거의 7천억 원에 달하는 모든 빚을 싹 다 갚아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수를 둡니다. 반면에 2팀은 당장 회사를 운영할 돈이 필요하니까 4,500억 원의 빚을 그냥 안고 가기로 결정하죠. 1팀의 선택, 부채 제로, 빚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이라는 고정 지출을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안전한 전략이 무려 972억 원이라는 엄청난 순손실로 돌아온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석 보고서에 나온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다. 1팀은 이자 비용이라는 이 빈대 한 마리를 잡겠다고 빚 갚는데 현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작 마케팅이나 생산에 쓸 돈이 하나도 없어져서 사업 자체가 마비된 거죠. 말 그대로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팀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빚, 즉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판매 규모를 어떻게든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그 살인적인 이자 비용을 다 내고도 결국엔 흑자를 만들어낸 거죠. 위기 속에서는 결국 규모가 고정비를 이겨내는 힘이 됐던 겁니다. 정말 뼈아픈 실패를 맛본 1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3라운드. 실패로부터 제대로 배운 1팀의 대담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1팀의 이 전략 변화 한번 보세요. 바로 직전 라운드에서 부채를 0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팀이 이번에는 무려 1조 5,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냅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과감한 투자는 매출 4조 2,600억 원, 순이익 9,721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과로 돌아왔어요.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타이밍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판매량 격차만 무려 3만 대 이상 벌어졌습니다. 1팀은 그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렸고 다시 살아나는 시장의 수요를 그냥 싹쓸이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3라운드에 걸친 이 치열한 전략 전쟁,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최종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한 이 팀의 궤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한번 크게 곤두박질 쳤다가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극적인 V자 반등으로 모든 걸 뒤집어버린 1팀의 드라마가 보입니다. 그야말로 도전자와 안정적인 성장가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전략적 유연성이 핵심이다. 정답인 전략은 없다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의 역설입니다. 빚이 없는 가장 안전한 선택에 오히려 실패를 불렀고 실패를 딛고 과감하게 낸 좋은 빚이 역사적인 재기를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규모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많이 팔 수 있다는 건 위기 상황에서도 고정비를 버텨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리스크를 끌어안고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자,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앞에 놓인 다음 도전에서 신중한 전략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담한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